공자는 단순한 첫인상이 아닌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그 진정한 인품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사람을 보고 어떻게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공자가 강조한 9가지 기준과 함께 관련된 명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얼굴빛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 어진 사람은 얼굴에 편안함이 나타난다. 공자는 사람의 얼굴빛과 표정이 단순한 감정의 반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보았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며 장기간 쌓인 습관과 가치관이 얼굴빛으로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공자는 얼굴빛이 편안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진실하고 덕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공자의 사상에 따르면 단순한 외모보다는 얼굴빛과 표정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이는 논어에서 강조된 내면의 수양과 연결됩니다. 군자는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고 얼굴에 차분함과 따뜻함을 지니지만 소인은 자주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을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내면의 수양이 부족하면 얼굴에도 그 조급함이 나타나고 올바른 도리를 따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얼굴에서도 여유와 안정감이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인과 예를 중시하며 이 2가지 미덕이 사람의 내면을 다듬고 그 내면에서 우러나온 성품이 얼굴빛에 반영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의미하며 예는 예의와 겸손을 나타냅니다. 공자는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를 얼굴빛을 통해 읽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2가지 미덕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얼굴빛이 부드럽고 따뜻하며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면에서 얼굴빛은 단순히 외모의 변화나 감정적인 상태의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인격의 지표인 셈입니다. 공자는 진정한 군자는 내면의 수양을 통해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 평정심이 얼굴빛으로 드러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군자는 말과 행동에서 신뢰를 쌓고 그 신뢰는 결국 얼굴에 드러나는 평온하고 따뜻한 기운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얼굴빛은 대인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얼굴빛을 보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밝고 따뜻한 얼굴빛은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며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불안하고 경직된 얼굴빛은 불편함과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우리는 얼굴에서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읽고 그 사람의 신뢰도나 진정성도 평가합니다. 공자가 강조한 내면의 수양이 얼굴빛으로 표현되듯이 현대의 대인관계에서도 사람은 자신의 내면 상태가 얼굴과 표정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표정을 지닌 사람은 신뢰를 얻기 쉽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문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그로 인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의 얼굴빛은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얼굴빛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신뢰도, 심지어는 미래의 행동까지도 예측한다고 합니다. 얼굴빛이 긍정적인 사람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그 인상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며 이는 직장 내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얼굴빛이 어두운 사람은 그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을 때 얼굴빛은 단순히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우리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자면 얼굴빛을 통해 내면의 수양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얼굴빛은 자신감을 높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공자는 인자는 얼굴에 평온함이 가득하고 그 얼굴빛은 타인에게 신뢰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자의 철학에서는 내면의 변화가 얼굴빛으로 드러난다고 가르쳤지만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명확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그동안 겪은 경험과 감정의 흐름이 얼굴빛에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행복한 순간들이 쌓이면 얼굴의 미소와 밝은 기운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부정적인 경험이 많았거나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면 얼굴에 어두운 표정이 남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 얼굴빛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경험과 태도에 따른 내면의 변화가 점차 얼굴에 반영되며 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내면의 수양과 삶의 태도에 신경을 써야 하며 그 내면의 변화가 얼굴빛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자는 얼굴빛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가르침을 통해 내면의 수양이 외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얼굴빛에서 시작됩니다. 공자는 얼굴빛을 통해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얼굴빛은 타인에게 신뢰를 주며 그 신뢰는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얼굴빛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서 사람의 태도와 성격까지도 나타내기 때문에 얼굴빛을 통해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공자의 철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얼굴빛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의 얼굴빛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얼굴빛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공자는 이를 통해 우리가 내면의 수양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결국 얼굴빛에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얼굴빛은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얼굴빛이 단순한 감정의 반영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면을 수양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얼굴빛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며 이는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얼굴빛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며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내면의 상태가 그 사람의 얼굴빛에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면을 꾸준히 수양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내면을 갈고 닦고 얼굴빛을 통해 타인에게 신뢰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얼굴빛에서 감정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이를 통해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나요? 당신의 얼굴빛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두 번째, 말하는 태도를 보면 성품을 알 수 있다.
말이 지나치게 달면 믿음이 적다. 공자는 사람의 말투와 태도가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단순히 내용만이 아니라 그 말의 방식과 태도에서도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태도와 그 사람의 성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공자는 말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그 말이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봤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에 담긴 태도와 의도가 중요한데 공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진실된 말은 사람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 사람의 내면이 말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말하는 방식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공자는 말이 지나치게 유창하고 듣기 좋은 사람은 진실한 마음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듣기 좋은 말이나 화려한 표현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니거나 과장된 표현이라면 결국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보았습니다. 공자는 말의 진실성을 강조하며 진정성 있는 말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실된 사람은 솔직하고 정직한 표현을 사용하며 불필요한 미사여구나 과장된 표현을 삼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아첨이나 과장된 표현에 의해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공자는 이를 경계하며 말의 본질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진실한 말을 통해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고 그 신뢰는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갑니다. 공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말이 적고 행동이 먼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군자는 말을 아끼고 자신의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이와 같은 공자의 가르침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오늘날에도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그 말을 실천하는 행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말은 순간적이고 쉽게 변할 수 있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성품과 진실성을 꾸준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를 통해 사람의 신뢰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공자는 말에는 덕이 깃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덕이 깃든 말은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자는 말을 할 때 그 말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나쁜 말은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좋은 말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봤습니다. 또한 타인을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말은 결국 자신의 덕을 깎아내리는 행위라고 하였으며 항상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말하는 방식이 단순히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품위와 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말의 힘은 크며 이를 잘 사용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을 잘못 사용하면 신뢰를 잃고 관계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대인관계에서 말하는 태도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대개 좋은 인상을 주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지나치게 가벼운 사람은 신뢰를 얻기 어렵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고 진중한 태도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으며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말의 태도는 우리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말의 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드럽고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게 되고 관계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신의 말하는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상대방을 배려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한 허울뿐인 말인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더욱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 과장되거나 꾸며져 있으면 그 말이 진실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항상 진실을 말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말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그 신뢰는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진정한 군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말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시작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이 말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람은 곧 그 사람의 말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말로만 도와주겠다 하고 실제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곧 의미가 없어집니다. 반면 말로는 적게 하더라도 실제로 행동으로 상대방을 돕거나 신뢰를 쌓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신뢰를 얻게 됩니다. 공자는 이를 통해 사람은 자신의 말보다는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말은 그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말하는 태도가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서 그 사람의 내면과 성품을 나타내는 거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의 진실성, 덕, 그리고 신중함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말하는 태도를 점검하고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된 표현에 의존하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행동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진정성 있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중요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나요? 혹시 과장하거나 꾸며서 말한 경험이 있나요? 그런 경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기운과 태도를 보면 정신 상태를 알 수 있다. 뜻을 세우고 배움을 좋아하며 뜻을 변치 않는다면 훌륭한 사람이다. 사람은 몸에서 풍기는 기운이 다릅니다. 결의가 굳은 사람은 당당한 기운이 있고 불안한 사람은 행동에서 머뭇거림이 보입니다. 이 기운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내면의 힘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한 기운을 가진 사람은 확고한 신념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기운은 단단하고 자신감 넘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뢰와 안정감을 전달합니다. 반면 우유부단한 사람은 기운이 약하고 쉽게 흔들리며 그 기운이 타인에게도 불안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기운을 가꾸는 방법으로 꾸준한 학습과 성찰을 강조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강인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움은 외적인 지식을 넘어서 내면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내면의 힘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며 외부의 압력이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기운은 내면에서부터 발현됩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가짐과 목표가 그 기운의 기초가 됩니다. 공자는 뜻을 세우고 배움을 좋아하며 뜻을 변치 않는다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뜻은 단지 목표를 세우는 것을 넘어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과 그것을 지켜나가는 마음의 힘을 강조합니다. 뜻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기운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한 기운은 뜻을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공자는 목표가 분명하고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목표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것이어야 하며 이 길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내면의 강한 기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게 해주며 이를 통해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따라 외적인 기운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마음 상태는 기운에 즉시 반영됩니다.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은 점차적으로 흔들리며 이는 타인에게도 감지됩니다. 공자는 이러한 기운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항상 내면을 다스리며 외적인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한 기운을 가진 사람은 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불안정한 기운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그 기운이 말투나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상황이 어려울 때 쉽게 포기하거나 마음이 급해져서 서두르는 모습이 기운을 약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강한 기운을 가진 사람은 어떤 난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기운을 발산하게 됩니다. 기운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지속적인 배움과 자기 성찰입니다. 공자는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배움은 외적인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내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내면을 강하게 하는 배움은 감정의 기복을 줄이고 자신을 중심으로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끈기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배움은 또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스스로를 성찰할 때 기운은 자연스럽게 강해지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공자는 이를 통해 기운을 점차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기운을 기르고 다스리는 것은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해지고 깊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운은 단순히 개인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운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한 기운을 가진 사람은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며 그들의 존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이끌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리더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 리더십은 그들의 내면에서 비롯되며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서 모두 드러납니다. 반면 기운이 약한 사람은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고 기운이 불안정해지면 타인에게도 불안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신뢰를 잃게 만들고 그 사람의 사회적 역할이 축소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사회에서 강한 기운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기운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기운을 변화시키고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실천입니다. 공자는 지혜를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을 통한 배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실천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내면의 기운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외부로 발산되는 기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운을 관리하려면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며 매 순간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운은 한순간에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릴 때 강해지며 이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자는 사람의 내면을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면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어떠한 외부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기운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내면의 수양이란 공자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이는 자아를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세상과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내면을 단련하는 과정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기운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운을 내면에서 키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은 진정성입니다. 공자는 진정성이 없으면 그 사람의 기운은 약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행동과 말을 통해 내면의 기운이 강해지며 타인에게 그 기운이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이러한 기운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 강한 기운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기운을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며 지속적으로 배움과 성찰을 통해 내면의 기운을 강하게 하고 그 기운을 바탕으로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기운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것을 키우는 방법은 꾸준히 배워가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가진 기운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본 강한 기운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들의 태도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 말의 내용을 보면 생각을 알 수 있다. 말을 함부로 하면 화를 부르지만 신중한 말은 존경을 받는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지혜와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지적 수준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자는 말을 함부로 하면 화를 부르지만 신중한 말은 존경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말의 내용은 그 사람이 가진 사고방식, 가치관, 그리고 내면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중요한 창입니다. 깊이 있는 사람은 말에 신중하며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을 아끼고 상황에 맞는 말을 선택하여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생각과 가치를 반영하므로 그들의 말 속에서 신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공자는 말이 사람의 성품과 사고를 드러낸다고 보았기 때문에 말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는 단지 남의 말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반면
가벼운 사람은 자극적인 이야기나 남의 험담을 즐깁니다. 그들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말하며 종종 그로 인해 신뢰를 잃기도 합니다. 남의 사적인 이야기를 자주 퍼뜨리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의 진정성이나 가치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말 한마디로 사람들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공자는 신중한 말이 사람을 존경받게 하며 경솔한 말이 불행을 부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신중한 말은 그 사람의 지혜와 신뢰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경솔하고 감정에 휘둘린 말은 불화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자는 말을 하기에 앞서 그 말을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말을 한 뒤에는 그 말이 불러오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며 그 판단을 바탕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갈등을 예방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말이 급하거나 감정에 휘둘려 말하는 사람은 그 결과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공자는 말의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말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듣는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생각이 깊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경청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려 노력합니다. 공자는 듣는 자가 먼저 생각을 깊이 하고 말하는 자는 그 깊은 생각을 바탕으로 말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청의 자세는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이나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깊이를 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말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고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날에도 말의 중요성은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지적 능력과 인격을 드러냅니다. 신중하고 생각이 풍부한 사람은 대인 관계에서 더욱 신뢰를 얻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말을 함부로 하거나 감정에 휘둘려서 말을 하는 사람은 종종 관계에서 불신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신뢰성이나 가치관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과 인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공자는 말을 통해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말의 신중함이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말을 아끼고 필요한 말만을 선별하여 말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적절한지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며 신중한 말과 경청하는 태도로 대화에 임한다면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말이 가져오는 결과를 고려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잘못 전달되면 사람들 간의 신뢰를 잃거나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인 말을 내뱉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대인 관계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자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 항상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을 아끼고
그 말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이나 사상가들이나 그들의 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 또한 그의 말이 전해져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철학과 사상이 담겨 있으며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그 생각의 힘이 확산됩니다. 말의 힘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알 때 우리는 말하는데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말은 무작정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깊은 고민과 성찰을 거쳐 나온 말입니다. 신중한 말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국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말이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성품과 가치를 보여준다고 보았습니다. 신중한 말은 그 사람을 존경받게 하며 경솔한 말은 갈등과 불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해야 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중한 말과 경청하는 태도를 통해 우리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며 우리의 말을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말할 때 신중함을 유지하는 편인가요? 주변에서 말로 인해 신뢰를 얻거나 잃은 사례가 있나요? 5번째, 행동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 행동이 바르지 않으면 말도 바를 수 없다. 사람의 본심은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말로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실제 행동이 일관되지 않으면 그 진실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자는 행동이 바르지 않으면 말도 바를 수 없다고 강조하며 행동을 통해 사람의 진정성과 성품을 판단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강력하게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행동이란 단순한 습관이나 태도를 넘어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고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공자는 이를 바탕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았습니다. 말은 쉽게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사람의 진짜 내면을 드러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꾸준히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말과 행동이 일관되며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말에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말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행동의 일관성과 도덕적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논어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행동은 말을 통해서도 진실되기 어렵다고 말하며 행동이 말에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행동은 우리의 마음과 직결됩니다. 공자는 사람이 말과 행동에서 일관성을 보여야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행동은 우리가 가진 내면의 가치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도자가 말로는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평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은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지도자는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공자는 이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이 진실로 실천되지 않으면 그
그 사람은 결국 가짜로 드러날 것입니다.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성과 신뢰를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행동으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사람은 말로 무엇을 하겠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행동이 진정성과 일치해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행동은 마음의 거울처럼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춥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주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일관성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했듯 진정한 행동은 말보다 먼저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자기 말을 먼저 하고 그 말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에 대한 신뢰는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말이 적더라도 일관되게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행동이 곧 그 사람의 진정성을 나타내며 진정성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습니다. 오늘날에도 말과 행동의 일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깨질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는 공자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며 행동을 통해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게 말의 내용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관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그 말이 진실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신뢰할 때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살펴보게 됩니다. 일관된 행동을 통해 사람은 신뢰를 쌓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자는 이와 같은 사람을 군자라고 불렀으며 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기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의 말과 일치하는지, 내 안의 가치관을 실천하는 모습이 드러나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만 다른 사람들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말 그대로 공허한 약속일 뿐입니다. 반면 약속을 지키는 행동은 그 자체로 큰 가치를 지니며 말보다 더 강한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말보다도 행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의 행동은 그 사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주변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할 때 그 차이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항상 겸손한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과 말과 행동 모두 겸손한 사람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말과 행동의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사람들이 그들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만듭니다. 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며 다른 사람들도 그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행동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는 타인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길지 결정하게 됩니다. 공자는 항상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군자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있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지혜를 알 수 있다. 어리석은 자는 쉽게 화를 내고 지혜로운 자는 신중하게 행동한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이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지혜를 나타냅니다. 문제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사람은 대체로 지혜롭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상황을 악화시키기 쉽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행동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고민합니다. 공자는 이러한 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했으며 오늘날에도 그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비난을 받았을 때나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급히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잠시 생각을 멈추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해결책을 가져옵니다. 공자는 어리석은 자는 쉽게 화를 내고 지혜로운 자는 신중하게 행동한다고 하여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신중함은 감정을 잠시 가라앉히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의 비판을 듣고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즉각적인 분노나 실망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신중하게 반응한다면 이 비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이를 개선할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더 효과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문제를 해결할 때 감정에 휘둘리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먼저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한 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급하게 반응할 경우 감정의 파도에 휘말려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한 지혜로운 자는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가르침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그 중요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오늘날의 직장이나 개인적인 삶에서도 문제를 직면했을 때 감정을 다스리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상황에서 갑작스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하게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 성공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신중함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결정을 요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조직이나 개인의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신중함은 단순히 상황을 미룬다거나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함이란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세운 후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공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항상 신중하게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중함은 단지 행동이 느리고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확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사업 결정이 있을 때 신중하게 선택을 내리려면 모든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분석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며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공자는 이러한 신중함을 통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얻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하려면 먼저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 직장에서의 갈등, 인간관계에서의 오해, 개인적인 고민 등이 모두 감정적 반응보다는 신중한 사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비판을 받을 때나 중요한 결정에 직면했을 때 감정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감정을 잠시 가라앉히고 상황을 분석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더 큰 성과로 이어집니다. 공자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자아 성찰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이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공자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지식만큼이나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론적인 지혜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대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길입니다. 일상적인 문제에서도 공자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화가 나거나 불쾌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감정을 억제하고 친구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화를 내고 갈등을 악화시키기보다는 침착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공자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결국에는 더 큰 성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나요? 아니면 신중하게 접근하나요? 이제 당신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태도를 지닌다면 더 많은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냉정하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삶의 모든 문제를 보다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7번째, 돈과 권력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도덕성을 알 수 있다. 군자는 의리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 돈과 권력은 사람의 본성을 시험하는 요소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은 도덕성이 높으며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돈과 권력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대하고 사용하는지에 따라 사람의 도덕성을 드러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 점을 명확히 짚으며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느냐가 그들의 도덕성을 결정짓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돈과 권력은 모든 사람에게 유혹적입니다. 이를 추구하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지만 그 추구의 방법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가 도덕적으로 올바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공자는 돈과 권력을 대하는 태도를 의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군자는 의리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며 이익을 추구할 때 도덕적인 기준을 잃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군자는 이익보다는 의리를 중시합니다. 즉, 군자는 물질적 이익이나 권력을 추구할 때 그것이 도덕적인 방식으로 얻어진 것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사회와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하며 그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에서도 도덕성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반면 소인은 즉각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의리나 도덕적인 기준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종종 부정직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며 그 결과 결국 자신도 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자는 이 점을 경고하며 돈과 권력을 쫓을 때에는 항상 의리를 중시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를 추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에도 돈과 권력은 사람들의 도덕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돈과 권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도덕적인 기준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돈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불합리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런 방식은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공자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돈과 권력을 얻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 얻은 부는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나 권력을 모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모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공자는 돈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도덕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방법입니다. 공자는 부를 얻는 방법이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부정적인 방법이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방식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방법이나 남을 속여서 얻은 돈은 아무리 많아도 진정한 부라고 할 수 없으며 결국 그 사람의 도덕적인 신뢰를 잃게 됩니다. 공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를 얻고 그 부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하게 경쟁하고 정당하게 노력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부를 얻은 사람은 결국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불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부를 얻는 과정에서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돈과 권력은 단순히 물질적 요소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덕적 시험입니다. 권력은 남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도덕성이 드러납니다. 공자는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도덕적인 기준을 잃지 말고 항상 올바른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공자는 권력의 올바른 사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했으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권력을 갖고 있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주목하며 그 사람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 권력의 사용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공자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반드시 정직하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지도자가 권력을 행사할 때 그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세와 도덕적 원칙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의 진정한 리더십을 나타냅니다. 권력을 남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지도자는 결국 그 신뢰를 잃고 그 권력은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할 것입니다. 정치나 기업의 지도자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도덕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자는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부패한 정치인이나 기업 리더들이 신뢰를 잃고 결국 사회적으로 낙오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정직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돈과 권력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얻고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돌아보며 항상 도덕적인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며 돈과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의리를 중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과 권력은 그 자체로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이들을 다루는 방식에서 진정한 도덕성이 드러납니다. 나의 돈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공자의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는 삶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자신의 돈과 권력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공자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의리와 도덕을 따르는 방식으로 돈과 권력을 대하고 있나요? 주변에서 도덕성을 갖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당신의 삶 속에서 돈과 권력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8번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 서로 어울린다. 공자는 한 사람이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를 보면 그의 성품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올바른 친구들과 어울리고 좋지 않은 사람은 그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친구들은 단순한 동료 이상으로 우리의 성격과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성향과 도덕적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공자는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그 사람의 주변 환경과 교류하는 이들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결국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이 가르침은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이처럼 주변 환경은 우리의 성격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는 단순한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 우리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우리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성향과 도덕적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공자의 가르침은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와 성장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말한 대로 같은 부류의 사람이 서로 어울린다는 말은 친구들이 우리의 인격에 미치는 영향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친구는 단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동료만이 아니라 삶의 큰 가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그들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들은 우리의 긍정적인 면을 끌어내고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들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 선택에서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좋은 친구들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강점을 인정하고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주며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기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공자는 자기 자신을 바로잡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좋은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며 인간은 환경에 따라 성장하고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친구들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따르고 도덕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해 줍니다. 또한 좋은 친구들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넓혀주고 때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점을 지적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한 친구들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것을 지적하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해 줍니다. 이처럼 좋은 친구들은 우리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합니다. 반면 나쁜 친구들은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흔들어 놓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나쁜 친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혹이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며 잘못된 길로 인도할 위험이 큽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어울리다 보면 우리는 점차 그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공자는 같은 부류의 사람이 서로 어울린다고 말하며 사람은 결국 자신이 어울리는 사람들과 비슷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쁜 친구들이 우리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므로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악화시키고 도덕적으로 타락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과 성품을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잘못된 친구들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자는 친구가 갖고 있는 도덕적 기준을 중시하였으며 올바른 친구들과 어울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격과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자 우리의 성격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친구들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나쁜 친구들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영향은 우리의 삶을 꼬이게 만들고 결국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친구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의 도덕적 기준과 성품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좋은 친구들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의 인격과 성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쁜 친구들은 우리의 삶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그들과의 관계는 결국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그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존중입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할 때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친구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성장을 돕는 중요한 존재이므로 그들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친구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성품과도 잘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또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친구 관계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깊어지고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서로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나요? 당신이 선택한 친구들은 당신의 성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며 당신의 성품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친구 선택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째, 작은 행동을 보면 큰 인격을 알 수 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큰 일을 맡을 자격이 있다. 사람의 본성은 사소한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 예의 바른 태도, 약속을 지키는 습관 등은 모두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공자는 큰 일을 맡기 전에 작은 일부터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 처리하는 사람만이 더 큰 책임을 맡을 수 있다고 하여 작은 일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작은 일도 허투루 하지 않으며 이들이 결국 중요한 일을 맡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공자는 사람이 자격을 갖추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일상에서의 작은 행동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작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성품을 다듬고 이를 통해 타인에게 신뢰를 쌓아가며 결국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일상적인 사소한 행동에서부터 시작되며 그것이 누적되어 큰 인격을 이루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에서 보이는 성실함과 배려는 그 사람의 진정성과 품격을 나타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작은 일까지도 정성스럽게 처리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도덕적 기준을 보여주며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결국 큰 일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공자가 말한 대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큰 일을 맡을 자격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작은 일을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과 능력을 보여준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일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이나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을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누군가 약속을 자주 어기고 타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점차 깨지기 마련입니다. 반면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며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꾸준히 보여주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 신뢰는 점차 큰 일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작은 행동에서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작은 일들, 예를 들어 약속을 지키거나 타인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신뢰를 쌓아가게 합니다. 큰 일에서 성공하려면 작은 일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의 성실함이 큰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바로 여기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큰 일을 맡기 전에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은 일을 성실히 해나가면서 그 사람의 능력은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결국에는 더 큰 일을 맡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성실한 사람은 작은 일에 신경을 쓰는 동시에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더 큰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작은 일을 대하는 태도를 철저하게 다듬어가며 그 작은 일들이 결국 큰 일로 이어지는 법칙을 따릅니다. 작은 행동들이 쌓여가는 신뢰는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신뢰의 고리가 됩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을 통해 형성됩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이 반복될 때 그 사람은 신뢰를 얻고 그 신뢰는 결국 더 많은 기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자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작은 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일이 단순히 작은 차이를 넘어서 우리의 성격과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은 일을 성실히 하려는 태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맡은 일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더라도 그 일을 대하는 태도와 그 결과는 우리의 성품과 직결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작은 일에서 성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결국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작은 일에서의 성실함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시키고 그가 맡은 더 큰 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일에서 성실함을 보이는 사람은 결국 더 큰 기회를 얻습니다. 이는 단순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기회가 온다는 의미를 넘어 작은 일에서 성실함이 큰 일에 대한 자격을 만들어낸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일상에서 작은 일을 통해 얻은 신뢰와 성실함은 결국 더 큰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런 사람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공자는 이 점을 강조하며 작은 일에 대한 태도가 결국 한 사람의 성품과 직결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작은 일에서 성실한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이 크건 작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성실함은 단순히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더욱 단련시키고 타인에게 신뢰를 쌓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행동들에 신경을 쓰며 그것이 결국 나의 인격과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해 큰 일에 대한 자격을 쌓아가야 합니다. 공자는 사람들이 작은 일에서의 성실함을 통해
점차 큰 책임을 맡을 수 있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일을 맡기 전에 작은 일부터 충실히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작은 일이 쌓여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믿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작은 행동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부분이지만 그 중요성을 종종 간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자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작은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작은 행동들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나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결국 신뢰를 얻고 더 큰 기회를 가져오게 되는 과정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보는 기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빛, 말투, 행동, 문제를 대하는 태도, 친구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그 사람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인연을 맺고 때로는 인연을 정리해야 할 순간도 맞이합니다. 살아가면서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상처를 모두 경험하게 되지만 공자의 지혜는 그 모든 순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단순한 겉모습이 아닌 깊이 있는 내면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언행일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나이 40이 되면 미혹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인생의 경험을 통해 올바른 가치를 깨닫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얼마나 신뢰받고 존경받는 삶을 사느냐입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을 기르는 것만큼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며 동시에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고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며 의리와 신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